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이시영 씨인데요. 먼저 2012년 대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오던 이시영 씨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선 첫 특검 조사신데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확실히 답변 드리고 나왔습니다. 소명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서면 진술서와 동일한 진술 유지하셨습니까? 일부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특검 조사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억울하신 점은 없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2012년 당시 모습인데 저거는 내곡동 사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약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와 같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었는데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강병규 기자 정리해 주시죠. 예, 정리해드리면 우선 김무성 의원의 그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 그리고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좀 공개가 됐었었는데 그때 우선 모 언론 보도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같이 이제 마약 투약을 했었지만 수사선상에선 제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수사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누락이 됐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처럼 김무성 의원의 사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병원장 아들 등등해서 실명까지 거론이 됐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 작성이 된 그 수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검찰의 그런 공소장에 보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선상에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갑자기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의구심이 되고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이게 한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자, 저희가 이야기 나눈 동안에 이준석 바른정당 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 여쭤볼 거 많습니다. 이현수 기자, 그런데 이 보도 내용 얼마나 신뢰가 가는 내용인가요? 네, 이 보도 내용에서 이제 나온 그 소스들과 그러니까 취재원들과 해당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검찰 고위 간부의 이야기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이 나왔다. 그런데 수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밝힌 이제 아들의 이름이 나온 게 마약 공급책인 서모 씨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정작 서모 씨는 그 이후에 본인이 그때 조사를 받을 때는 약이 덜 깨서 자아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그 이시영 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직 보좌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다루기엔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라는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좀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 무마가 됐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 마약 의혹,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보도만으로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치명타가 되는데 당시에 대선 주자였던 김무성 의원 역시 마약 사위 논란으로 결국은 대선 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루가 다시 이 사건 들춰지면서 이번에도 또 타격을 입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이 나왔던 정황을 살펴보면은 2015년 말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2016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사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원정 삿바싸움을 시작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문건이 나왔을 때는 결국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이거 폭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청와대는 박근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같이 이제 MB계까지 통제하기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문건이 유출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유출이라는 것이 어디 흘린 걸 주워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사실 의도를 가지고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혹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혹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 사건 취재할 때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이 사건은
법원에서부터 판결이 나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그게 의혹이다 이렇게 부풀려지면서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정치적 타격은 입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위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대권 주자군에 있었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왕창 폭락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예. 진로를 좀 다르게 가져간 측면도 있죠. 네, 당시 김무성 의원 이화여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이렇게 애둘러서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우리 둘째처럼 연애를 안 하고 있다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딸 자식 가진 부모에게는 꼭 연애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죠. 당시에 저렇게 곤혹스러운 심정을 애들러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게 이번은 또 처음이 아닌데요. 강변 기자, 언제 또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예, 2002년 월드컵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을 당시에 히딩크 그 감독도 당시에 인기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 서울시민증을 수여를 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옆에 히딩크 감독과 함께 사진 찍는 사람이 바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옷차림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단의 그런 유니폼 상의에는 하의는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좀 신었었어요. 근데 이 슬리퍼가 또 뭐 50만 원짜리 슬리퍼다라는 게 또 알려지면서 언론에 계속 회자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문제지만 저희가 네네. 과거에 또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곤혹스러운 보도일 것 같은데 의혹이긴 하지만 어떻게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서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특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필요하면 DNA 검사까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시영 씨의 직접적인 네, 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제 그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전 취재에서 본인은 분명히 밝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거의 연루가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데 대해서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DNA 검사까지 받겠다라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의 마약 사건 연루설이 다시 보도된 시점도 굉장히 좀 예민한 시점입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지금 과거 정부 문건들이 나오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썼던 롯데월드 관련 문건도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또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 우리가 찾은 청와대 문건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런데 롯데월드 타워와 STX 관련 문건 등이 있었는데 상당히 눈길이 가는 내용이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롯데월드 타워는 아무래도 2008년도 당시에 대통령 그 당시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원래는 짓지 못하게 했던 그 롯데월드 타워 지금 현재 그 세계 5번째 높은 빌딩이라고 하죠. 그것을 건설하도록 허가를 내줬던 그런 부분과 그리고 STX 관련 문건이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그 방산비리 관련된 그런 문건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적폐청산을 가장 1호 사업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그런 적폐들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만났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대선 레이스 도중에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의 발언이 상당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다른 정부가 명예를 좀 회복해야 돼. 상처를 많이 입었어.
대통령께서도 내가 되는 게 훨씬 좋죠. 좌파가 되면 4대강 시비를 또 할 테니까. 자, 저 말 기억나실 텐데요. 홍준표 당시 후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4대강부터 다시 수사할 것이다, 조사할 것이다 했는데, 어찌됐건 근데 4대강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갔고요. 지금 롯데월드 문건까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말 적중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에 뭐 홍준표 지사가 뭐 이렇게 선지자적인 어떤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예측할 수 있는 범위였다고 한다면 네. 어찌됐건 간에 정권이 바뀌면 정치보복은 있을 것이었다라고.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서 이제 보는 관점은 이게 그런데 MB 정부가 과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수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감찰을 받을 때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명박 정부와의 뭐 그 인사들과의 은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갈래로 이렇게 수사나 이런 것이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업만 해도 롯데, 효성, 포스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사치 검찰에서 뒤졌던 전력이 있고 4대강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했고 자원감사 같은 경우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새로운 자료,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적폐청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정치적 9호선에서 우선 보고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분명히 자유한국당에선 탈당을 했는데 예.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나요? 입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무소속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동질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얼마나 신뢰가 가는 내용인가요? 네, 이 보도 내용에서 이제 나온 그 소스들과 그러니까 취재원들과 해당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검찰 고위 간부의 이야기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이 나왔다. 그런데 수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밝힌 이제 아들의 이름이 나온 게 마약 공급책인 서모 씨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정작 서모 씨는 그 이후에 본인이 그때 조사를 받을 때는 약이 덜 깨서 자아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그 이시영 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직 보좌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다루기엔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라는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받게 되셨는데요. 억울하신 적은 없습니까? 뭐 억울하다고 생각은 하다. 자, 지난 2012년 당시 모습인데 저거는 내곡동 사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약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와 같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었는데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강병규 기자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정리해드리면 우선 김무성 의원의 그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그 혐의 그리고 그 뭐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좀 공개가 됐었었는데 그때 우선 그 모 언론 보도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같이 이제 마약 투약을 했었지만 수사 선상에선 제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수사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누락이 됐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그 이 그래픽처럼 김무성 의원의 사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병원장 아들 등등해서 실명까지 거론이 됐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 작성이 된 그 수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검찰의 그런 공소장에 보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선상에서 검찰 수사선상에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갑자기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의구심이 되고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이게 한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자, 저희가 이야기 나눈 동안에 이준석 바른정당 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 여쭤볼 거 많습니다. 이현수 기자, 그런데 이 보도 내용 얼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이시영 씨인데요. 먼저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돼 피의자 신문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오던 이시영 씨 모습부터 보고 보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선 첫 특검 조사신데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생각 드십니까? 확실히 답변 드리고 나왔습니다. 소명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제가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서면 진술서와 동일한 진술 유지하셨습니까?
뭐 일부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뭐 최대한 정신을 이 사건으로 특검 조사까지 좀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 무마가 됐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 마약 의혹,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보도만으로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치명타가 되는데 당시에 대선 주자였던 김무성 의원 역시 마약 사위 논란으로 결국은 뭐 대선 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루가 다시 이 사건 들춰지면서 이번에도 또 타격을 입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 당시에 이것이 나왔던 정황을 살펴보면은 2015년 말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2016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사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원정 삽발싸움을 시작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문건이 나왔을 때는